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글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폭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에 은행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정부는 대출을 조이든 금리를 올리든 지금 시중의 가계대출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어서요.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니 아마 시중금리도 빠르게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 코너예요. 이런 이변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천태만상, 이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해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탐사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 변호사라고 하면은 고소득 전문직의 아주 대표적인 직업이지만 우리가 뭐 흔히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도 경기 탑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변호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뭐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운이 좋아서 그나마 네. 상대적으로는 경기를 덜 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좀 우픈 얘기긴 한데 변호사들 제일 대박이 났을 때가 IMF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할 일이 늘어요. 갑자기 이승훈 변호사님이 되게 못된 사람처럼 보이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 영업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규제랑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쪽이 부동산인데 네. 자영업자들의 그 임대차랑 관련한 상가 임대차랑 관련한 분쟁이 워낙 많아서요. 네.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증시에서 내가 이 종목 찍어주면은 수백 %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됩니다 하는 얘기 많았는데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네. 일단 주식 리딩방에 먼저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또는 일할 때도 단체 카톡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장이 SNS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회원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 %까지 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문구로 사람들을 모아서 방장이 단체 카톡창에서 매수할 종목을 지정해주고 또 매수할 시점과 가액까지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라, 그럼 우르르 샀다가 지금 팔아라, 그럼 우르르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단체 카톡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투자 수익률을 보장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방들을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그 좋은 정보를 공짜로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피해 사례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름 데이터가 쌓였는데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그 단체 카톡창에 들어오기만 하는 비용만으로 그걸 받아요. 아니, 입장료가 1,000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유명한데 잘 나간다고 소위 알려진 곳들은 제가 1,000만 원까지 받는 곳도 봤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냈다고 쳐요. 1,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실제로 해서 수백 % 수익을 내줍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수백 %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겠죠. 그쵸. 많은 경우에 대부분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한 수익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내가 1,000만 원 내고 입장했는데 나 300% 벌게 해준다면서 지금 마이너스 3%예요. 이럴 때는 그 입장료 환불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직접 겪은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흔한 피해가 그거예요. 보장해 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안 나. 네. 그러면 내가 준 자문료라도 환불을 해달라. 그렇죠. 요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별의별 핑계가 다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뻔뻔한 건데 내가 언제 환불해 준다 그랬냐. 어머. 그것도 있고 증거 대봐라. 네.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너가 가져와라. 너 목표 수익률 달성해놓고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오호. 그러면 그 증거를 다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찍어준 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너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수익률 안 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잘못이다. 그렇죠. 또 환불해주는 기간이 지났다. 내가 처음에 3개월 동안만 환불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네. 지금 3개월 1일 지났다. 아이고. 또 아니면 환불해주는 기간이 아직 안 되었다. 존버하면 이거 수익률 난다. 그러니까 이 기간 지난 다음에 해달라.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환불은 해주긴 해줄 건데 네. 각종 비용을 제하고 해주겠다. 근데 제 비용이 막 999만 원이고 10,000원만 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급한 금액 중에서 자문료는 실제로는 10%밖에 안 되고 90%는 이런 비용 저런 비용 각종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피해 사례에 포함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리딩방에 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그럼 사례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돼요? 일단 본인이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간단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의심이 된다든지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이라는 형태로 네. 신고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게 금융회사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의 이렇게 테두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수익 보장이나 불법적인 투자 권유 아니면 주가 조작 이런 걸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이런 데 신고하시면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민원 건수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 접수된 것만 663건이라니까 점점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신고했다고 쳐요.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잡혀갑니까? 나쁜 사람은? 일단 금액이 크면 네.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전과 여부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볼 때도 애초에 리스크를 알고 가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그 사람이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관심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피해자분들 중에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네. 문제인데 나중에 민사적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리딩방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른바 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여러 가지 장치, 약속들, 계약서 문구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또는 최악의 경우 먹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에 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길게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받아올 게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 리딩방 이거 찍어준다 수백 % 보장해준다 이거 대부분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시는 우리 이런 이변희 법률사무소 파란의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다음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